안녕하세요. 달빛아니언 원장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그 정통 도교 수련의 전 과정으로 12번째 연재입니다. 제목을 보자면 진가분명, 이렇게 붙인 진가분명 12단계 이후 왕력평은 도를 수련함에 더욱 힘썼습니다. 하루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구덩이에서 반자하여 입정에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양눈에 내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몸 일체가 외부로부터 시작하여 내부까지 모두가 확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왕력평은 어린 소년이라 마음이 순수하고 또한 두려움이 없는 소년이라 단지 느끼기에 괴이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동도 하지 않고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상태로 자세히 보았습니다. 수련을 마친 후에 역평은 이 내시의 내용을 세 분 스승에게 자세히 알렸습니다. 세 분 스승이 서로 놀라는 눈치로 바라보면서 미소를 머금고는 말이 없습니다. 역평은 마음속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따라서 스승들에게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청어도인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영생제자야, 너의 정자가 진보한 것 같다. 현재 너는 이미 지능법의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이를 일러 진가분명이라 한다. 입정 후에 자기 자신의 몸을 내시하는 것이다. 여전히 눈을 감은 상태에서 또한 어둡고 캄캄한 중에 자기 자신의 몸의 내부 상태가 아주 명백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때 너 결코 놀래서는 안 된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움직여서는 안 된다. 반드시 집중해서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 몸 안에 모든 것을 판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내 몸의 뼈는 몇 조각이나 있는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내장의 형태는 각기 어떠한지, 그리고 색깔은 어떠한지, 반점은 있는지 없는지, 몸 전체를 완전히 파악하여 완벽하게 기억하여 두어라. 이후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사람의 병을 보고 치료할 때 이 내시에서 파악한 우리 몸이 그 기초가 되는 것이다. 외부에서 보아서는 병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일단 내부를 보게 되면 병이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단계의 공법을 진가분명이라 한다. 현재 너는 이미 이 단계에 들어섰으니 계속해서 더욱 열심히 수련하도록 하라. 그래서 신체의 모든 구조를 명백하게 파악하고 각 세부적인 것까지 모두 명확하게 관찰하고 기억하도록 하라. 제 의견입니다. 역사적으로 진리를 수련하고 높이 올라가고자 하였던 많은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분류하는 건 쉽지 않지만 크게 분류하자면 영적인 수련에만 중점을 둔 분들과 영과 육을 동시에 중시한 분들입니다. 불교는 대표적으로 영적 수련에 중점을 둔 경우이며 도교는 대표적으로 영과 육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힌두교의 라마크리스나는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영적인 수련을 하면서 기적이나 이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기적이나 이적은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면 그 경기에 따라 저절로 주어지는 것으로 마치도 나무가 울창하고 실하고 반듯하게 굵게 높게 자라면 그 밑에 버섯도 자라고 온갖 동식물들도 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러한 기적이나 이적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리를 건넌다고 하자. 지금 태평양을 날아서 건넌다고 하여 왕복 1000불 정도의 가치밖에 더 되는가? 따라서 수련자는 처음도 마지막도 영적인 맑음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라고 라마크리스나는 큰 뜻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도교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도교가 이러한 영적인 기적이나 이적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교도 비록 성명상수하여 영과 육을 다 중시하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그 근본은 마음밭의 수련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밭, 영적인 수련이 없이는 육적인 수련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지금 내시를 하는 능력은 영적인 수준, 즉 마음밭이 지극히 맑은 경계에 들어가서 가능한 것입니다. 내시만을 목적으로 수련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 도교는 이렇게 영과 액을 동시에 수련하는 비전되어 내려온 체계적인 수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의학이 해부학이 어떻게 시작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의학이 죽은 시체를 해부하여 보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정도로 시작된 한의학이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사람의 내부를 직접 자기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이므로 죽어 움직이지도 않는 시체를 보고 인간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수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의학의 인체 구조를 보면 앉아있는 사람의 그림이 나옵니다. 동의보감 첫 장에도 나오고요. 이 그림으로 박사학위를 딴 한국의 역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얘기가 이 그림이 척추의 숫자를 정확하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척추의 숫자 정도를 정확히 세는 것은 문제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의보감 첫 장에 앉아있는 사람의 그림은 중국에서도 많이 나온 그림입니다. 동의보감이 첫 번째도 아닙니다. 한의학을 아는 사람들은 혹여 이러한 물질주의 사상을 갖고 있으면 깊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왕력평이란 분은 지금도 살아있는 분으로 지금도 내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단 안타까운 것은 저 같은 범인들은 이런 수준에 이르지 못한 채로 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에 이른 분들을 존경하고 인정하여야 하지만 저 같은 범인들이라고 하여 완전히 크게 실망하여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같이 내시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의학의 많은 이론들이 발전한 것이고 그를 열심히 공부하면 이런 분의 수준으로 병을 보지는 못하여도 크게 실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열심히 한의학 이론을 공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도를 닦으라면 이 정도로 훌륭한 스승의 지도 아래 체계적으로 목숨을 걸고 도를 닦거나 어설프게 도를 닦아 자기와 주위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분들처럼 도를 닦을 수 없다면 이런 분들이 밝혀놓은 경전들의 많은 의학 이론들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강좌 안내입니다. 황제내경 소문, 입문자를 위한 상한론 강독, 생활 속의 한의학, 변증론 치료 나아가는 길, 일상의 친구 치료에 중국의학 사상사 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자 필요에 따라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상한론 강독 PDF 교재나 중국의학 사상사 PDF 교재를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한의학 다 함께 연구회 밴드에 들어오시면 배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모두들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